요새 마케팅판이 난립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고, 고민하시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행사를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행사를 맡기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심하면 이 사람들 사기꾼 아니야? 라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결국 끌려다니고 사기당하는 이유는 땡땡땡을 완성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땡땡땡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정리 후에 내 가게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생존! 이런저런 플랫폼에 대한 기술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땡땡땡을 먼저 완성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땡땡땡은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은요, 내 사업을 정리해서 말하는 딱 한 문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사람이다. 또 뻔한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사장님들을 만나본 결과 스스로 이것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마케팅을 시작하려고 하니 첫 스텝부터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효과도 떨어지고요. 빠른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씨의 요리 클래스는 주말에 몰려 있으며 주요 대상은 7에서 10세 아이들입니다. B씨의 요리 클래스는 주로 평일에만 열고 고객은 40대 이상 주부가 많으며 육아에 대한 육체적인 부담이 덜어져서 주민센터나 여러 강의를 찾아다니기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A씨의 한 문장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A는 아이들이 의미 있으면서 재미있는 주말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학부모들에게 끼니도 해결하면서 안전하고 재미있는 쿠킹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B씨의 한 문장입니다. B씨는 남편과 아이들을 챙겨보내고 난 다음 엄마들과 수다 떠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 무언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주부들에게 점심도 해결하고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레시피를 배우고 나아가 다른 엄마들과 커뮤니티까지 제공합니다. A씨의 고객들은 이런 검색을 합니다. 주말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어린이 원데이 클래스, 키즈 원데이 클래스, 키즈 쿠킹 클래스, 어린이 직업 체험, 어린이 체험. B씨의 고객들은 이런 검색을 합니다. 주부 원데이 클래스, 쿠킹 클래스, 요리교실, 원데이 쿠킹 클래스, 취미 요리학원, 요리 수업, 주민센터 수업. 이런 검색을 하게 됩니다. A씨의 고객들은요, 이런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육아, 교육,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입니다. B씨의 고객들은 이런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리, 레시피, 밀키트, 반찬.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은 네이버 밴드 또는 네이버 카페 등이 있습니다. A랑 B 둘 다 쿠킹 클래스니까 똑같은 키워드를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따지고 보니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가 위와 같은 분석 없이 무작정 마케팅 대행사를 썼다면 아니면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하거나 블로그부터 시작했다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대행사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대학생이 많은 대학교 앞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B씨는 지방 중소도시 대형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미용실입니다. A씨의 고객들은 주로 염색이나 펌 등 시술을 원하는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B씨의 고객들은 짧은 시간 내에 커트를 원하는 아내를 따라온 남편들이나
장을 보고 나서 염색이나 펌을 하고 싶은 40대 이상 여성 고객이 많습니다. 이쯤 되니까 센스가 있는 분들은 벌써 답이 나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A씨의 고객들은 이런 검색어를 씁니다. 뿌리 염색, 탈색, 다운펌, 앞머리 매직, 중단발 펌. B씨의 고객들은 이런 검색을 합니다. 새치 커버, 50대 헤어스타일, 염색약 등을 검색합니다. A씨와 B씨 미용실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해도 상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A씨는 근처 카페 쿠폰, 맛집 쿠폰, 즉석밥 같은 자취템이 프로모션 상품으로 제시될 수 있고요. B씨의 고객들은 살림에 도움이 되는 프라이팬, 종량제 봉투 등이 프로모션 상품으로 제시될 수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은 네이버나 다음 검색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사용합니다. 사장님께서 만약 이런 나와 고객 그리고 내가 해결할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마케팅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생존! 자, 그럼 나는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 문장은 어떻게 완성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내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했던 고객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내 가게에 누가 오시는지, 나이대는 어떤지, 성별은 어떤지, 어디에 사시는지, 그리고 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면서 왜 우리 가게에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기라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안 팔아봐서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를 드릴 텐데요. 내가 정말 잘 판다라고 생각하는 가게, 나랑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나랑 똑같은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한 문장이랑 거의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게에 SNS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SNS를 보면서 이 가게는 이런 고객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하고 힌트를 얻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와 같은 기획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떤 플랫폼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럼 아까 예시를 들었던 주말에 아이들을 상대로 요리 클래스 하는 사장님의 예시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주말에 아이들과 의미 있으면서 재미있는 체험을 하기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안전하면서 재밌고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키즈 쿠킹 클래스를 제공한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제 노트북을 켜시고 네이버 광고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광고에 들어왔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광고를 눌러보시면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라는 이 칸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시면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아이디랑 연계해서 가입을 진행할 수 있으니 가입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이 광고 플랫폼을 클릭해 주세요. 광고 플랫폼을 클릭하셨으면 이제 도구를 클릭해 주세요.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를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서 저희가 먼저 무엇을 검색해 볼까요? 아까 완성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의미 있으면서 재미있는 체험을 하기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안전하고 재미있으면서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키즈 쿠킹 클래스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한번 이런 단어를 검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즈 쿠킹 클래스 또는 어린이 요리 교실 한번 검색해 볼게요. 조회하기. 키즈 쿠킹 클래스 모바일로 2520번이 검색되고 어린이 요리 교실 모바일로 560번이 검색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린이 요리 교실보다는 키즈 쿠킹 클래스라는 단어가 검색량이 더 많네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키즈 쿠킹 클래스를 검색하는 소비자들이
관련돼서 검색하는 이 연관어들이 무엇이 있나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키즈 쿠킹 클래스가 있네요.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요리 교실 추가하겠습니다. 키즈 원데이 클래스, 이것도 분명히 저희가 파는 상품이랑 관련이 있네요. 좋습니다. 아동 요리, 이것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어린이 체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체험을 하는 거를 검색하는 거를 통해서 오늘은 한번 쿠킹 클래스를 가봐야겠다라는 고객이 유입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것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밀키트, 요거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가게랑 맞지 않죠. 키즈 베이킹, 내가 하는 쿠킹 클래스 중에 베이킹이 있는데 그러면 요것도 한번 추가해 봅니다. 아동 요리 지도사, 이건 맞지 않죠. 키즈 쿠킹,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체험, 여기는 분명 내가 경기도에 있는 사업자라면 관련이 있겠죠. 아니면 어떤 시가 있다면 그 시로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랑 관련 있는 거, 어린이 쿠킹 클래스, 유아 쿠킹 클래스 다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이 아동 요리 수업, 이런 단어도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는군요. 네, 유아 요리 활동, 요것도 있습니다. 네, 원데이 클래스 베이킹, 이것보다는 위에 있는 어린이 직업 체험, 이게 좀 더 알맞는 검색어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베이킹, 어린이 제과 제빵, 검색량이 너무 낮아서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추가라는 단어를 넣었더니 여기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검색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색어들이 내가 정리했던 한 문장이랑 맞닿아 있는 검색어 키워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문장을 읽어볼게요. 주말에 아이들과 의미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체험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에게 안전하고 재밌으면서도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키즈 쿠킹 클래스를 제공한다. 키즈 쿠킹 클래스, 어린이 요리 교실, 키즈 원데이 클래스, 아동 요리, 서울 어린이 체험, 키즈 베이킹, 키즈 쿠킹, 경기도 어린이 체험, 어린이 쿠킹 클래스, 유아 쿠킹 클래스, 아동 요리 수업, 유아 요리 활동, 어린이 직업 체험. 다 맞는 연관되어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존. 첫 번째는 스마트 플레이스,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계정명에, 세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 제목에, 네 번째는 네이버 파워링크에 활용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적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의 핵심 키워드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플레이스에 한번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되겠죠. 제가 관리하는 업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체 정보에 보면 기본 정보란에 보시면 대표 키워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 키워드가 이 업종은 이제 어시장의 횟집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되어 있죠. 횟집, 전어, 대합, 횟포장, 대하구이. 이런 키워드들을 왜 적용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네이버 광고 도구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검색하나 보고 나서 여기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제 전어랑 대하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지나게 되면 지우고 방어로 다시 적용을 하게 돼요. 겨울이 되면 방어, 석화 이런 키워드들로 다시 바꿔주게 됩니다. 시즌마다 조금씩 바꿔줄 필요가 있고요. 이게 바뀌지 않는 키워드라면 계속 적용해도 되겠죠. 그러면 저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어, 대하는 지우고 이제 방어, 그 다음에 석화.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먹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기. 이렇게 되시면 최대 1일 이내에 검색 결과에 적용이 됩니다. 이런 문구가 뜨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알아보지도 않고 아까 한 문장을 정의하지 않고 검색 도구에다 검색을 해보지 않았다면 이거를 알 수가 없었겠죠. 자,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계정명입니다. 누구나 아는 맛집,
브랜드가 알려져 있는 가게라면 그냥 계정명에 자기 가게 이름을 해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까 추출한 키워드를 지역명과 함께 제시할 때,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검색을 할 때 검색되는 계정명이 됩니다. 한번 예시를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업체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계정명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삽교 맛집, 고기바다 횟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삽교 맛집을 검색했을 때 이 가게가 뜰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삽교호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칸에 저희 가게가 검색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하여서 삽교의 맛집을 찾을 때 이렇게 저희 가게에 인스타그램에 접근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돼 있다면 당장 한번 해보세요. 정말 효과적이니까요. 자, 세 번째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 키워드를 넣어줘야겠죠?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에 아까 뽑았던 키워드 열 몇 개를 다 넣으면 절대 안 되십니다. 웬만하면 1개 내지 2개를 검색되는 키워드로 예상을 해서 계속 블로그 발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검색량이 많은데 생각보다 경쟁이 심해서 먹기 힘든 키워드다 하면은 이거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냐면요. 자, 먼저 구글 크롬을 눌러주시고 내가 노출하고 있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봅니다. 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삽교 횟집, 삽교호가 아니라 삽교촌 횟집 이렇게 한번 볼까요? 삽교촌 횟집을 블로그 탭에서 가장 위에 노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네, 너랑 나랑 제주 트립이라는 사람이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맨 위에 노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섭외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안부글이 있죠. 안부글을 클릭해서 안부를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블로거들이 협찬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필란에 이메일을 남겨놓습니다. 또는 카톡 문의 이렇게 카톡 아이디를 남기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 바로 파워링크 광고죠. 파워링크 광고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광고하실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파워링크 광고 단가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검색 그 키워드가 경쟁 강도가 낮은 키워드부터 먼저 광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세게 때리는 것보다는 서브 키워드들을 서서히 잡아가면서 점점 우리 가게가 커져 나갈 때 나중에 매출이 좀 올라오면은 가장 큰 키워드들도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중소도시더라도 맛집 키워드를 가장 상위에 노출하려면 최소 몇백만 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들로 유입되는 고객의 객단가와 매출을 생각해 봤을 때 더 유익이라면 진행해 볼 가치가 있는 거겠죠.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게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하나 좀 돌봐 드리면서 살펴봐 드리면서 얘기를 하면 2시간 정도 시간은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땡땡땡, 바로 한 문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사람인가? 그걸 통해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키워드들을 검색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주 이렇게 1회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케팅에 대한 꿀팁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생존!